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설의 귀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레데터 배드랜즈가 곧 대형 스크린으로 개봉합니다. 그리고 스토리 트레일러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디테일과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댄 트랙턴버그 감독이 이끄는 이 프랜차이즈의 세 번째 영화는 시리즈에 있어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야우자가 완전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에이리언과의 크로스오버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영화에서 이미 카머 등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트레일러를 모든 세부 사항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제노모프의 등장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물론 주인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덱이라는 이름의 젊은 야우자가 첫 사냥을 위해 위험한 행성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이 클랜과 프레데터의 헬멧을 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이것이 그가 전통적인 무장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며 그 자리에는 활, 검, 그리고 수리검이 대신했습니다. 이것들은 시리즈에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프랜차이즈의 오랜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덱은 이 행성의 주요 위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웨이랜드 유타니의 안드로이드인 티아와 손을 잡으며 이는 에이리언 세계관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확증합니다. 이외에도 거대한 짐승처럼 보이는 젊은 야우자의 목표는 캐릭터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시리즈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프랜차이즈 최초로 야우자 종족이 아닌 악당이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든 프레데터 영화에서는 사냥당하는 인간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은밀하고 무섭고 예상치 못하게 신비롭게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외계 종족의 적대자와 싸우는 야우자 종족의 주인공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시리즈의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개가 프레데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주에서 가장 위험하고 신비로운 사냥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감해야 할 캐릭터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를 더 인간적이고 말을 하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이 적어도 낯설어 보이고 분명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겠지만 관람 중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영화가 정말로 에이리언과의 크로스오버를 향한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중심 캐릭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노모프는 문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야우자는 이 역할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드랜즈는 관객에게 포식자 중 하나를 더 가까이 소개하는 일종의 실험이며 이 포식자는 향후 크로스오버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이제 다시 트레일러의 세부 사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 패닝은 분명히 영화의 유머를 담당하고 관객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안드로이드 티아는 전투형으로 특징 지어줍니다. 바로 그래서 그녀는 한 장면에서 날개 달린 짐승을 쉽게 처리하고 나서 귀엽게 미소 짓습니다. 전반적으로 엘 패닝은 새로운 역할에서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야우자가 그다지 말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티아가 이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관객들이 프레데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이전 영화들에서 야우자는 단지 인간의 몇몇 구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성을 가졌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문자 체계를 가진 고도로 기술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낯설게 느껴질지라도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배드랜즈 발표 당시 엘 패닝이 티아와 테스라는 두 명의 쌍둥이 캐릭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는 분명히 그중 한 명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티아가 자신의 쌍둥이를 찾기 위해 프레데터와 힘을 합치게 되는 동기가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 명의 야우자가 싸우는 장면들로도 확인됩니다. 그들 중 하나는 클랜의 리더이거나 장로이며 다른 하나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젊은 덱의 형제입니다. 첫 번째 티저에서는 흰색 드레드락을 한 클랜 리더가 잘린 팔과 녹색 피 웅덩이로 보아 자신의 동족 중 하나를 처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살아있고 다치지 않았으며 그 장면 이후에 우주선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그가 덱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클랜 리더는 그 옆에 서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므로 젊은 프레데터는 실종된 형제를 찾는 안드로이드의 동기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지역 동물군과 싸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외에도 말이죠. 또한 티아를 통해 제노모프 영화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활성화 장면에서 그녀의 눈에는 웨이랜드 유타니 로고가 표시되는데 이는 로뮬러스에서 앤디가 재부팅되는 것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그리고 보호상자 유리에는 마더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에이리언 영화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스트로모의 탑재 인공지능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옆에 표시된 번호는 보통 버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는 6000이었고 로뮬러스에서는 9이었으며 여기서는 62입니다. 이것이 배드렌즈의 줄거리가 그렇게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의 웨이랜드 유탄이 물체들, 운송수단, 펄스 라이플 등은 초기 에이리언 영화들과 로뮬러스에서와 똑같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련 번호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영화에서는 또한 트로피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닝의 캐릭터가 전시된 해골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덱은 티아에게 자신이 행성에 온 이유와 목적을 밝힐 것입니다. 트레일러에는 또한 폭발하는 하얀 에너지 구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된 텔레포트 기술이 아니라면 물론 의심스럽지만 프레데터들의 무기에서 발사된 탄약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덱은 그런 무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영화 막바지에 다른 야우자가 행성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클랜 리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논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거대한 짐승과 장로라는 영화의 주요 위협이 이미 알려져 있다면 왜 배드렌즈에서 제노모프의 등장을 기대하는 걸까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많은 농어가 있습니다. 영화와 웨이랜드 유타니의 연관성이 알려진 이후로 프레데터가 캐논의 틀 안에서 제노모프와 맞서는 본격적인 크로스오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이 별도의 프로젝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만남이 이미 다가오는 영화에서 일어날 것인지였습니다. 킬러 오브 킬러스 앤솔로지와 에이리언 어스 시리즈의 트레일러는 프랜차이즈들을 서로 연결하는 몇 가지 힌트를 남겼습니다. 배드렌즈 트레일러에서는 아직 제노모프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내용 전체에 단서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젊은 야우자가 현 상황에서 자신을 먹잇감으로 만드는 최상위 포식자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트레일러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거대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이리언과 프레데터의 확장된 캐논에서는 야우자가 제노모프를 사냥꾼의 궁극적인 시험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오브 킬러스 앤솔로지의 장군은 제노모프 꼬리로 만든 망토를 입는데 이것이 그의 기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사냥의 전리품으로 만든 망토입니다. 또한 젊은 대기 클랜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므로 그의 목표로 제노모프를 선택한 것은 논리적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트레일러에서 본 제한된 갑옷과 무기만으로 에이리언을 사냥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의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클랜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고 전통적인 프레데터 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트레일러는 티아가 이 사냥에서 그들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로 끝납니다. 이 순간 우리는 파워로더가 큰 짐승과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이 기계화된 외골격은 비슷한 외골격으로 제노모프 퀸과 싸웠던 리플리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입니다. 웨이랜드 유타니가 행성에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드렌즈의 파워로더가 등장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하지만 티아가 사냥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이 제시된다는 사실은 목표가 제노모프였음을 명백히 가리킵니다. 프레데터와 제노모프의 대결은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왔던 그 숨겨진 크로스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드로이드 재부팅 장면 맨 아래에는 티아가 웨이랜드 유타니의 생물무기 부서 소속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영화 에이리언 셋에 등장했으며 그 직원들은 바로 제노모프 사냥에 종사했습니다. 트레일러 막바지에는 대기 추격자의 얼굴로 컨테이너 중 하나를 부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순간 안에는 이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촉수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행성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중 하나를 웨이랜드 유탄이 창고의 컨테이너에 넣어 나중에 이곳에서 빼내려고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기업이 여기서 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트레일러 전체에서 그들의 장비와 안드로이드를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를 에이리언 어스 시리즈로 연결하는데 그 시리즈형 전체 줄거리가 바로 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침입종들을 모은 우주선이 바로 죽음의 행성에서 온 것일까요? 그들 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이리언도 있었는데 이는 새 영화에 그의 등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농어입니다. 어쨌든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의 대규모 리부트는 불가피합니다. 두 인접한 프로젝트에 대해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두 프랜차이즈 모두 관객의 관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최근 SF 영화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데터 배드랜즈는 올해 11월 초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감독의 신선한 시각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프랜차이즈를 오랫동안 대형 스크린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데터 세계관은 어쨌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코미콘에서 댄 트랙턴버그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데니 글로버의 캐릭터들을 되돌려 놓을 킬러 오브 킬러스의 업데이트된 결말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치와 마이크 해리건은 나루 직후에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영웅 모두 살아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프로젝트 중 하나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버전의 프레데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과 새 트레일러에 대한 생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곧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